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결혼 전에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결혼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저는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들었어요. 아유, 엄마가 자꾸 결혼하라 그래요. 저는 이렇게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 가면요, 어른들이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너 도대체 언제 결혼할 거야? 그런 얘기 때문에 정말 빨리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미뤄서 결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은 도피처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무조건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아주 무한한 긍정을 가지고 결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주 위험한 얘기예요.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난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아니에요. 결혼엔 준비가 필요해요.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인지, 나하고 맞지 않는지 충분히 알아보고 충분히 대화해보고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나는 정말 우리 집에서 정말 부모님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도 받지 못했고 나는 누구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해서 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는 이 가정에 난 도피하고 싶어. 나는 빨리 도망갈 거야. 뭐 그런 분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결혼하기 전에 내가 정말 결혼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확인해 보고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라. 그렇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돌다리 왜 두들겨요? 돌다리 원래 돌다리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돌다리도 혹시 몰라요. 금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두들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혼은요, 로또가 아니에요. 어떤 부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부는 로또를 맞았어요. 야, 아니, 그렇게 행복하세요? 아니, 부부가 서로가 로또세요? 그러니까 반대말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부부는 안 맞아도요, 너무 안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로또예요. 저는 그래서 로또라는 얘기가 또 그렇게도 쓰이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가 읽어왔던 많은 책들 가운데, 동화책 가운데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이야기는요, 결혼이 우리에게 로또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그런 환상을 심어줍니다. 결혼 상대자가 정말 왕자님 같은 어떤 공주님 같은 그런 분이 나를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어떤 그런 신데렐라 얘기를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환상 가운데 내 인생에 결혼을 통해서 로또를 맞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신분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상당히 좀 위험한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정말로 그런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대개 보면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기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지만은 그렇지만 어떤 경우엔 개 중에는요,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밝히지 않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그냥 추측하게 만들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뭐 어떤 환경, 좋은 집에 사는구나. 야, 좋은 차도 타고 있구나. 야, 환경이 좋구나.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다른 사람 거야. 근데 얘기를 한 적은 없어. 이게 내 거라고 말한 적 없어. 그죠? 나는 그냥 여기 지금 살고 있고 이 차를 타고 있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건 아무것도 없어. 참 이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 그런 환상적인 것들만 바라보다가 정말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있죠. 충분히 서로 물어볼 필요가 있죠. 이 집 당신 거냐고. 이 차 당신 거예요? 충분히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서로에게 맞는, 서로에게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어떤 조건이라는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한, 되게 이런 부부가 만나서 결혼할 때 갈등률이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나의 환상으로만 보고 그러면 안 되겠다. 상대의 학력이나 경제력, 자라온 환경, 이것이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결혼 상대 인품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라든지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이 늘 그런 얘기 했어요. 결혼하는 게 참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외모를 보지 마라. 그 사람 마음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무슨 외모를 봐야지 왜 외모를 안 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30여 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고 하면서 그 어른들이 한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얘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많은 결혼 상담을 하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갖추어진 어떤 부분, 어떤 외모, 어떤 그런 배경,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의 내면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상대가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예민하다는 것은요, 그 마음에 상한 마음, 상처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또 이상하게 분노하고 막 폭언을 하고 그런다면 그 마음 속에 해결되지 않은 거절당한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상대가 폭력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겐 그렇게 하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만 나한테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인격을 알아볼 수 있는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웨이터가 실수로 물을 엎지르거나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 배우자가 될 사람이, 연애하는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웨이터하고 짜가지고 웨이터가 일부러 와서 테이블 앞에 서 이렇게 물을 엎지르게 하는 그런 거를 실제로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웨이터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웨이터에게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뭐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나이스하게 뭐 그럴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이스하게 나가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웨이터의 법칙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떤 분노해야 될 어떤 일이 생길 때 그가 자기 스스로의 분노를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격을 갖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또 결혼 상대 가족 관계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요, 가족의 관계가 어떤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가족 관계를 살펴본다는 것은 가족 간의 어떤 유대 관계, 가족 간의 어떤 화목함을 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그죠? 시부모가 될 또는 장인 장모가 될 그분이죠. 그분들이 부부가 관계가 어떤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분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내 아내나 내 남편도 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부부간에 불화가 많고 문제가 많다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게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또 나는 어떤가요? 우리 가정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정도 어머니 아버지 가운데 불화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것이 내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부부간에 서로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부분을 위해서 서로가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치유하고 그렇게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고생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들, 그런 형제자매들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때로는 부모님을 잘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있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갈등을 만듭니다. 되게 결혼을 하면 부부가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어른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부모님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뒤에서 코치해주고 상담해주고 하지만 결혼하는 그 동시에 이제는 부부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끼리 이제는 모든 의논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 자꾸 부모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결혼을 했으면
부모님이 더 이상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지시하면 안 돼요. 그건 집착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대화를 하다가 서로 의논을 하다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이 부모님이 결혼 생활에 어떤 그런 경력이 많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건 좀 알려주세요라고 부부가 요청하는 건 좋아요. 그죠? 요청하면 부모님이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는 남편과 아내가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이젠 자녀들을 놓아주어야 할 단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지나친 집착을 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공세,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자녀를 부모에게 이렇게 잡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가정도 꽤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니까, 내가 너에게 돈을 주니까 나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건 별로 건강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자녀가 이제는 컸으면, 자녀가 성장했으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거기까지 부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부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과잉보호를 통해서 자라난 자녀는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부부 중심의 어떤 그런 생활보다는 부모와 관련돼서 부모 중심의 삶을 살려는 경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부모님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부부가 부모님을 떠나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중심에 부부가 있다는 사실을 이루어가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게리 체프만은요, 그가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그런 책에서요, 몇 가지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인정해주는 말을 할 때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옷이 잘 어울립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이 좋네요. 그러면 인정해주는 말을 들으니까 기쁜 거예요. 난 사랑받고 있다. 어떤 사람은요, 봉사를 해줄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쓰레기를 대신 버려준다든지 집을 대신 청소해준다든지,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람의 언어는요, 봉사가 사랑의 언어죠. 선물을 받을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한 날, 어떤 특정한 날을 기억하고 있다가 선물을 해주면 그 선물로 통해서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영화를 본다든지 데이트를 한다든지 같이 공원을 걷는다든지 그런 시간을 같이 내어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스킨십을 받을 때, 스킨십을 해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만져주고 껴안아주고 포옹해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걸 느낄 때 사랑을 느낀다. 이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부부가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고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 그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파악해서 내 남편은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아하더라. 내 아내는 이렇게 해주면 너무나 좋아하더라. 그거를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남편이 원하는 그 사랑의 언어로 남편을 사랑해주고, 또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아내를 사랑해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지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행복한 가정,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